국제암연구소가 최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아스파탐 논란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봤습니다. 아스파탐이란 설탕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로 음료와 막걸리, 과자와 빵 등에 폭넓게 쓰입니다. 아스파탐은 설탕 대비 200배에 해당하는 단맛을 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 열풍인 제로칼로리 식품에도 들어가죠. 대표적인 아스파탐 사용 식품은 롯데칠성 음료의 펩시 제로슈거, 서울 장수막걸리의 장수막걸리, 오리온의 포카치 머니언 맛 같은 과자류는 물론 수입산 김치에도 아스파탐이 첨가됩니다. 다만 IARC는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위험 물질 분류 등급 2비군으로 분류할 예정인데요. 이 분류는 IARC의 발암위험 물질 분류 등급에 따른 것입니다. IARC에 따르면 술, 담배, 소시지 햄 등은 발암 가능성이 충분한 1군으로 분류되고, 소고기 등 붉은 고기는 동물 실험 자료가 충분한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2A군, 절임 채소 등은 동물 실험 자료가 부족한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 2B군에 속합니다. 다만 이런 분류는 추가 연구 결과에 따라 수정되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 2016년 IARC는 1991년 2B군으로 분류한 커피를 25년 만에 제외하기도 했죠. 아울러 IARC의 발암물질 지정이 국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IARC가 지난 2015년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각각 발암 위험물질 1군과 2A군으로 분류했을 때도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식품의약안전처는 우선 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 결정을 본 뒤 아스파탐 1일 섭취허 용량을 바꿀지 정도만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스파탐 먹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들은 일상에서 섭취하는 아스파탐 양이 극소량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인 기준으로 아스파탐 1일 섭취허 용량을 초과하려면 성인 기준 요구르트 428병 이상, 아스파탐 함유 막걸리 33병을 매일 마셔야 한다고 짚었죠. 전문가들은 호들갑 떨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소비자들은 달랐는데요. 아스파탐 첨가 막걸리는 지난 1에서 3일 한 대형마트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김치에 아스파탐이 들어간다는 소식에 소비자들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롯데칠성 등 음료업계에서는 아스파탐 대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리온 역시 논란 이후 과자류의 원료 대체를 고심 중이죠. 물론 그동안 인공감미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 캐나다 보건연구소는 사카린 나트륨이 종양을 발생시킨다고 발표했으나 훗날 유럽식품안전청과 IARC는 사카린 나트륨이 발암 유발 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죠. 아세설팜 칼륨도 인공감미료로 체내 축적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미국 식품의 약국 등에서 안전한 성분이라고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아스파탐에 대한 발암물질 지정은 소비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과 정부 등에게 아스파탐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토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물론 IARC 발표 전까지 아스파탐 섭취에 신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확대 해석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네요. 토마토픽이었습니다.